on today's Lion Research.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오늘은 명문 주니어 보딩이라고 하면은 되게 유명한 학교들 중에서 가장 넘버1이라고 하면 페이스쿨일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페이스쿨에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기존에 많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위에를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페이스쿨을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튜던트 에세이 관련돼서요. 어떻게 하면 페이스쿨 에세이를 잘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로스쿨 출신이신 저희 진쌤하고 같이 한번 학생들이 어떻게 에세이를 써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은 이제 좀 그때 저번에 세컨드리 보딩 스쿨 에세이를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니어 보딩을 한번 싹 치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주니어 보딩 하면은 저희 학생 나왔던 그 페이스쿨 기억나시죠? 나죠. 네네. 페이스쿨 하면 솔직히 말해서 주니어 보딩이 미국엔 10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가장 남녀공학의 최고봉인 학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학생들을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 선생님이 또 진쌤이 또 한번 또 매직을 한번 부려주셔야죠. 자, 그래서 페이스쿨 스튜던트 에세이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도 좀 팁을 좀 많이 주실 건가요? 최대한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쿨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하나는 게이트웨이 투 프랩이 있고요. 하나는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거나 써도 되긴 하는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파트는 페이스쿨 에세이 중에서 스튜던트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딥다이브 한번 할 텐데요. 그 전에 첫 번째 페이스쿨의 프롬프트 넘버 1에 대해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experiences obstacles in life. Please describe a specific challenge you have faced and what you have learned. 페이스쿨 에세이 토픽 첫 번째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adversity 역경이 튀어나왔네요. 네, 역경이 튀어나왔죠. 근데 이게 좀 주니어 보딩을 갖다 처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왜 보딩스쿨에서 이렇게 obstacle 이렇게 보딩스쿨에서 이렇게 왜 adversity 그 다음에 이제 overcome, hardship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이 프롬프트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좀 왜 이런 에세이 질문을 하는지와 이 에세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거 너무 뻔하죠. 이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니어 보딩에 오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주니어 보딩 오기 전에 이제 보통 부모님하고 지내잖아요. 부모님하고 지내는데 이제 가장 큰 걱정이 이제 아카데믹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학교를 계속 다녔으니까 공부는 했을 거고 뭐 시험은 봤을 텐데 이게 learning environment가 완전히 바뀌니까 이게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힘든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adversity를 어떻게 이제 극복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와서 적응도 잘하고 이제 약간 뭐 분명히 adversity 그러니까 약간 역경을 어떤 면에서 이제 분명히 face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스쿨 핏하고도 좀 약간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드미션 담당자가 가장 첫 번째 에세이 토픽으로 adversity를 갖고 왔다고 하면 왜 이런 걸 갖다 물어볼까 하는데 부모님께서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파트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 주니어 보딩 스쿨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게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학교는 좀 옵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카디건, 페센든, 그 다음에 이글브룩 이렇게 해서 남학생들만 나와 있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남녀공학에서의 그 주니어 보딩 옵션은 정말 많이 없어요. 기껏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이랑 럼지 그리고 뭐 인디안 마운틴 그리고 렉토리 이 정도의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남녀공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제학교 학생들이 딱 왔었을 때 다이버시티 그룹으로 이루면서 페이스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파트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더 하이 어치빙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갔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페일하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카데믹 쪽으로는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솔직히 말해서 아카데믹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침 막 9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액티비티 아카데미 딱 위고가 있고 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는 스포츠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타임 매니지를 하는 와중에서 분명히 아카데믹, 뭐 소셜, 그 다음에 도미토리 라이프 이런 관련됐었을 때 분명히 챌린지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챌린지를 갖다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갖다가 봤었을 때 이 에세이를 보게 되면 페이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커뮤니티, 페이크 커뮤니티 안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에세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쌤이 저희 얘기를 지금 되게 잘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봤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를 적과 나를 알고 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네. 말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이 오늘따라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여기서 중요할 때 어떤 걸 좀 쉐어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저희 학생들이 이거 에세이를 딱 받았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있죠. 네. 그거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Focus on reflection. 드디어 reflection 나왔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reflection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에세이의 reflection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focus on reflection은 이제 그 challenge, 그 adversity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뭘 배웠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중점을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Focus on reflect.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 역경에 대한 설명과 나열을 하지 말고 네. 이거에 대해서 겪은 학생이 이렇게 그 역경과 도전을 갖다 느끼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걸 느꼈고 네.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걸 갖다가 그러니까 리플렉션을 갖다 어떻게 보면 다시 회상해 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 쌤. 그렇죠. 아니 이게 학생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네, 학생을 받으면 이제 보통 이 질문을 하면은 왜 어렵냐면은 그 챌린지가 뭔지, 그 adversity가 뭔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너무 많이 두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강조하고. 맞아요. 왜 생겨났는지보다는 이게 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봤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15-year old kid 걔네들이 뭘 많이 adversity를 겪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네, 그래서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그게 뭐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하든 아니면 뭐 꼭 엄청 이 adversity라는 단어가 뭐 챌린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챌린지가 그냥 네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성격이 만약에 엄청 introverted 되다가 학교에서 약간 뭐 그룹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아니면은 뭐 이제 애들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된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obstacle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뭐 재앙이 있고 이런 걸 꼭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ocus on reflec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뭘 배웠는지 이게 왜 그러니까 챌린지에 대한 그 인텐시티보다는 그 챌린지를 통해서 아니 obstacle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려고 했고 그 과정, 그러니까 process, 그 다음에 결과, 뭐 원인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뭘 배웠는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가장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특히 학생들과 관련하고서 얘기할 때요. 약간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obstacles and challenges 이런 걸 파트를 할 때 막 너무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난 역경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NLCS라는 학교를 국제학교를 처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NLCS에서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다녔던 학생이 있고 갑자기 막 한 4th grader 새로운 그레이드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게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갔었을 때 새 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컬처에 들어갔었을 때 너무 적응을 못했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보딩스쿨을 어쨌든 에세이를 쓰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만약에 에세이 토픽이긴 하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썼을 때? 이것도 좋죠. 뭐 저희가 그때 최근에 지도한 학생은 이제 엄청 성격이 이제 약간 shy하고 introverted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니죠. 근데 학교에서 약간 이렇게 되면은 예를 보딩 스쿨을 가면은 뭐 친구도 못 사귈 것 같고 새로운 환경에 이제 서바이브 못 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억지로 약간 아웃고잉해지고 친구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사귀려고 하고 이런 것 자체를 obstacle로 해서 이제 잘 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딩 스쿨을 갈 때 부모님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꼭 이런 선입견도 있더라고요. 되게 한국 학생들 중에서 좀 아웃고잉하고 성격이 외향적인 학생들이 보딩스쿨에 되게 적응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보딩스쿨에 있었을 때 미국에 있어 메인스트림에 있던 학생들 중에서 되게 아웃고잉 하던 한국에서는 되게 외향적이었던 학생들이 미국 보딩스쿨을 가면서 되게 아이들이
되게 힘든 걸 겪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되게 내향적이고 혼자 잘 놀고 이런 학생들이 보딩스쿨에 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얘기나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혼자 자기가 생활을 잘하면서 유학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남학생들도 보면 되게 정말로 막 미국의 남자애들 그 엄청나게 그 말로 난리치는 애들에 비했었을 때 아무리 우리나라 학생이 외향적이더라도 다소 기에 눌리거나 막 이렇게 네.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 원인이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저희가 단일 민족이니까, 네, 이제 뭐 다 그냥 저희처럼 생겼하니까 애들이 기가 안 죽는데 미국 딱 가면은 이제 특히 보딩스쿨에 가면 갑자기 마이너리티가 돼요. 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탑독이 안 되고 맞아요, 항상 맞아요, 언더독이 됩니다.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메인이잖아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생겼는데 거기 갔었을 때 내가 갑자기 그 그룹에서 마이너리티가 된다는 이 자체가 학생들한테 되게 힘든 과정이 좀 되는 거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파트를 에세이에서 잘 녹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Focus on 그러니까 리플렉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프롬프트에서 리플렉션 말고 솔직히 말해서 좀 더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do's 하나 더 있잖아요. 왔을 때.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일단 먼저 지금 라이언 아카데미에 저희 그 진쌤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칼리지 에세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칼리지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커먼 앱 같은 경우는 기존에 7월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커먼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클로즈가 되고요. 한 약간의 좀 그 한 2달 정도에까지 그 메인테넌스 그 기간이 있다가 그러난 다음에 8월 달에 되면은 이제 에세이가 쭈루룩 열리거든요. 네. 대학교 에세이가 열리긴 하는데 대부분의 프롬프트는 똑같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2016년, 17년도 때 에세이 토픽이 한번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7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적으로 뽑아서 쓰게 되는 게 커먼 앱 메인 에세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쿨 스페시픽 에세이에 관련돼서 좀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긴 할 텐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칼리지 에세이는 무엇인가부터 조합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